보겠습니다. 얘들아, 물리 파트가 제일 안 좋아서 여러분이 맞나요? 물리 파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오늘 물리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심리학 클리닉 오늘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심리학 클리닉 오늘 테스트 미흡자들은 오십니다. 과제 미흡자들도 오십니다. 우리 약속했지요, 지난주 가기 전에.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정규는 휴강이고요. 직보입니다, 얘들아. 직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셔서 좀 더 보고 가시지요. 얘들아,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공식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기호 어떻게 쓰고요? 얘들아, 집중할게요. 한번 볼게요. 우리 33번부터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볼 겁니다. P는 MV. 그 다음 충격량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I는 F 델타 T.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 이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폰 넣으시고요. 집중하세요, 얘들아. 이때 이둘의 관계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럼 다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얘들아,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5개의 값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F를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F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격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평균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문제에서 충격량을 물어본다면 I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는 F 델타 T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는 델타 P, 또는 P-P0, 또는 N 곱하기 델타 V를 구해야 되는 거고, 충격력을 물어본다면, 평균 힘을 물어본다면 F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꾸 실수하시는데요. A 곱하기 B는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B분의 C잖아요. 맞습니까? A는 B분의 C잖아. 다시 I는 F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그러면 이때 F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I지요. 이해되겠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 공식들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얘들아, C는 A-B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안 돼, 이거? 되잖아, 대답해. 그렇지, B 플러스 C잖아. B 플러스 C이다. 그럼 다시 얘들아, 여기서 볼게요. 이 식 한번 봐주세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라고 있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 P는 어떻게 구합니까? 싫어요, 이거? 얘들아, C는 A 빼기 B면 A는 B 플러스 C잖아. 돼? 그럼 다시. 그렇지. 델타 P는 P 마이너스 P0 넘긴 거잖아. 이항시키는 겁니다, 지금. P0 플러스 델타 P 또는 P0 플러스 I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 우리 친구들?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보이면 대답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얘들아? 그래서 이 식들로 문제 다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때 얘들아, 충격량을 나타내는 방법은 힘 곱하기 시간,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오지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시간이라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기도 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기도 하고 힘 곱하기 시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볼 건데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량 보존 문제입니다. 운동량 보존 문제는 선생님이 풀라는 대로만 푸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식처럼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문제대로 푸세요. 운동량 보존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면 운동량 보존 문제냐면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또는 두 물체가 분리되거나 두 물체 사이에 뭐 용수철을 끼워놨다 분리했다 이런 문제면 전부 다 운동량 보존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공식이야 법칙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충돌 전의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충돌 후의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구하고 이때 충돌 전 AB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AB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A의 질량은 60kg이고 B의 질량은 40kg입니다. A는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얘들아, 34번 문제입니다. 지금 대답 왜 안 할까? 얘들아, 풀이하지 말까요?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얼굴이 왜 그래? 자, A는 충돌 전의 속도 얼마였습니까? 6이었지요. 자, 질량 60이고요. 속도 6이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360이지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60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360이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B는 질량 40kg이고요. 충돌 전의 속도 얼마였습니까? 2m/s였습니다. 그럼 B는 질량이 40이고 속도가 2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 얼마였습니까? 80kg/m/s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 충돌 전 AB의 전체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구나? 440입니다. 얘들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둘 다 풀펄이기 때문에 방향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방향이 반대라면 풀만 고려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충돌 후의 운동량 가겠습니다. A는 질량은 60kg인데 속도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빈칸입니다. 모르는 값입니다. 네모입니다. X입니다. 될까요? 근데 B는 충돌 후 질량 당연히 여전히 40일 거고 속도 나와 있네요. 충돌 후의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얼마 얘들아? 5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모르겠지만 B의 운동량은 얼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0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의 충돌 전후 전체 운동량은 같다 그랬잖아. 충돌 전 A 전체 운동량이 440이라면 충돌 후 A 전체 운동량 얼마입니까? 440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의 A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됩니까? 240이어야 됩니다. 그럼 충돌 후의 A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 끝.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속도를 비워놓을 수도 있고 질량을 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질량을 비워놓으면 질량 MA, MB로 두시고 그냥 둘의 합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가 비워져 있어도 여러분 똑같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억봐.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잖아. 이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20 되겠지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플러스 120 되겠지요.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120이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120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니은번 밀기 전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120. 똑같은 질문인 거야. 디귿번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4. 될까요?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만 푸시면 무조건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36번 다 똑같아 얘들아. 다 똑같은 문제인데 먼저 35번부터 풀이해 볼게요. 35번 문제는 A, B가 있는데 각각 3kg, 2kg이었고요. A는 2m/s로 운동하다가 정지, B는 2m/s로 운동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m/s로 운동한다. 그리고 0.1초 동안 충돌하였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쓰는 거야. 지금 A의 운동과 B의 운동을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A의 운동과 B의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량 찾을 거고요.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찾을 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찾을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바가 곧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바가 곧 뭐지? 그치, 충격량 나와야지 얘들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격량이야. 그리고 충돌 시간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힘 알려줬고요. 얘네들 계속 쓸 거야 얘들아. 저기 있는 식을 그냥 쌤이 가로로 썼을 뿐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가겠습니다. A는 질량이 3kg인데 2m/s로 운동했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은 얼마였어? 질량이 3, 속도가 2, 운동량 얼마? 6, 그치? 자, 그리고 B는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2m/s잖아.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 얼마였어? 그쵸? 4m/s였어. 얘들아, 이건 운동량 보존 문제 아닙니다. 얘네 둘이 충돌한 거 아니니까 두 물체가 충돌한 문제에서 운동량 보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A는 벽에 부딪히고 정지했대. 얘들아, 정지했으면 운동량 얼마야? 0이지. 3 곱하기 0이니까 그냥 0인 거야. 그럼 B는 뭐겠습니다? B는 반대 방향으로 1m/s로 왔잖아.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방향 마이너스로 나타내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나중 운동량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할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6.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6. 됩니까? 자, 그리고 충돌 시간 둘러 문제에서 알려줬어. 몇 초 걸렸대? 0.1초.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평균 힘 충격력도 물어볼 건데 F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쵸, 델타 T분의 I지요. 그러면 이때 A는 충돌 시간이 0.1초고요. 충격량 I가 얼마입니까? 그치, 구해놨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평균 힘의 크기 얼마 되겠습니까? 평균 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 크기는 마이너스 6. 크기는 60.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똑같지요. 충돌 시간 0.1초. 평균 힘의 충격량의 크기 마이너스 6. 충격량 마이너스 6. 그럼 따라서 평균 힘은 마이너스 60. 충격력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적어놓으면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봐. 운동량의 크기,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 A는 6, B는 4. A가 더 크다. 니은번 충돌하는 동안 받을 충격량의 크기 A는 6, B도 6 같다. 디귿번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60. 끝. 될까요 얘들아? 이 표 가지고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 구했고요. 시간 나와 있으면 시간 적고 평균 힘까지 구하겠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 시간과 평균 힘까지 구하겠다는 거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6번 똑같이 풀겠습니다. 37번 미안해. 37번 똑같이 풀겠습니다. 똑같이 풀겠습니다. 37번에는 이제 물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똑같이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 평균 힘까지 갈 거야.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의 물체야. 그럼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 얘들아? 그치? 1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 힘을 작용하였더니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대. 그럼 나중 운동량 얼마인 거야 얘들아? 그치? 1 곱하기 10이니까 10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되겠습니까? 10 되겠죠. 10 빼기 0. 10이다. 자, 그리고 충돌하는 시간, 힘을 받은 시간이 몇 초라고 합니까? 문제에서 20분의 1초 줬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평균 힘의 크기, 얘 너무 짐스럽네.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입니다. 시간이 20분의 1. 분의 충격량 얼마야? 10이지. 그럼 1분의 10이니까 평균 힘 얼마구나? 200이구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로 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10이고 평균 힘의 크기는 200이다.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38번 문제 똑같이 풀 건데요. 38번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우린 이때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을 보고 충격량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요. 충격량. 얘들아 고개 들어 졸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 면적의 넓이부터 찾습니다. 그래프 면적의 넓이가 얼마야 지금? 얘들아 그래프 면적 요만큼이잖아.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이때 그래프 면적의 넓이가 40이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4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의 물체에 얘들아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였어? 2 곱하기 10이었으니까 충돌 전 운동량 20이었구나.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40 되는구나 인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구한 거지요. 될까요? 그러면 지금 처음 운동량이 2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60 돼야 돼. 또는 나중 운동량 구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렸잖아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럼 처음 운동량 20, 나중 운동량 40이, 운동량의 변화량 40이니까 20 더하기 40이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60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2초 후에 나중에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지요. 질량이 2kg이고 운동량은 60이니까 속도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속도 얼마인 거야? 네, 30. 얘들아 지금 여기 다 맞춰서 그런 거야? 어디를 풀이를 해드려야 될까? 42번이요. 45번이요. 불러 그럼 얘들아 불러. 44번, 45번. 44, 45, 41이. 41. 우리 친구들 불러. 풀이 필요한 문제. 46번. 46. 47번이요. 그냥 반대? 불러. 48? 49? 50번? 다 아니야, 얘들아? 안 해도 된다며. 자, 계속 갈게요. 41번 보겠습니다. 41번은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A랑 B가 같은 거리를 운동을 하는데 A는 3t 만에 도착을 했고 B는 1t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A는 3t분의 f, B는 t분의 f니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의 3분의 1배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요. 될까요? A의 속도가 B의 속도의 3분의 1배인 거야. 느린 거야 얘들아. 3t나 걸려서 왔다면. 빠르다면 시간이 짧았겠지요. 그래서 이때 속도는 A랑 B가 1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속도가 1대 3이다. 그리고 운동량은 A는 2P고요. B는 1P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운동량의 B는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나 지금 속도 알고 운동량 알면 질량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때 운동량이 2라는 것은 1 곱하기 얼마? 2. 그래서 2인 거야. 운동량이 1이라는 것은 3 곱하기 얼마? 그치?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3분의 1 또는 6대 1이 되는 거야. A의 질량이 B의 질량이 6배이다. 끝? 될까요? 계속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4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2번 일어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44번 문제 조건 보겠습니다.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얼음판이니까 마찰이 없다는 거야, 얘들아.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골대 그리고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자, 얘들아, 지금 구간 1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 있고요. 그 다음 구간 2가 있는데, 구간 1은 골대로부터 힘을 받는 거야. 골대를 뚫고 지나갈 때요. 그 다음 구간 2는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기 골대 지나고 슝 등속도 운동하다가 다시 벽에 부딪혀서 정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여기서 힘 한 번 받았고요, 벽에서 힘 한 번 받은 상황이야. 그럼 지금 구간 1에서 골대로부터 힘을 받을 때 속도가 5V에서 3V가 되었지. 그 다음 구간 2에서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동안 3V에서 0이 되었지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물체의 질량을 모르니까 나 그냥 이때 퍽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 1이라고 해도 돼, 얘들아. 10이라고 해도 되고 100이라고 해도 돼.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자, 그러면 골대로부터 부딪히기 전에 5MV의 운동량을 가졌고 골대로부터 부딪힌 이후에 3MV의 운동량을 가졌지. 그럼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가도 될까, 친구들? 그럼 이때 골대에 부딪히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MV만큼. 3MV 빼기 5MV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벽으로부터 부딪히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마이너스 3MV. 0 빼기 3MV니까. 이게 곧 충격량이기도 한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요? 그리고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고, 시간은 나만 알려줬어, 얘들아.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1, 2 라고 두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리고 시간은, 힘을 받는 시간은 구간 1에서는 0부터 2t까지지. 얼마 걸린 거야, 얘들아? 0부터 2t까지니까 2t. 그 다음 여기는 몰라. 또 비례식 문제야, 얘들아. 봐봐. 충격량이 2대 3이거든. 힘은 1대 2거든. 그럼 시간은 2대 몇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될까요? 다시 얘들아, 우리 아까 이 문제랑 똑같아. 운동량이 2대 1이야. 그럼 속도가 1대 3이거든. 다시 운동량이 2대 1이고 속도가 1대 3이야. 그럼 질량은 몇 대 몇일까를 찾은 거야. 왜? P는 MV니까. 얘 알고 얘 알면 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지금 충격량의 B가 나왔잖아. 이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럼 이번에 충격량의 B를 알고 평균 힘의 B를 아니까 시간의 B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충격량이 2대 3이잖아. 시간은 1대 2잖아. 그래서 2는 1 곱하기 2.
3은 2 곱하기 얼마여야 돼, 얘들아? 3분의 1. 그렇지. 3분의 2. 그래서 얘는 3분의 2t인 거야. 3분의 1. 아, 2분의 3이네. 아, 2분의 3. 2분의 3t인 거야. 끝.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공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나왔네. 2분의 3t 끝. 45번. 얘들아, 그럼 45번도 똑같은 문제잖아. 45번도 또 똑같은 문제잖아요. 자, 보세요. 45번에서 A랑 B가 장애물 PQ에 의해서 충돌하여서 정지한다. 충돌할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 다음 장애물로부터 받는 평균임의 크기 F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 같고 충돌 전 속력은 V로 같다. 그럼 얘들아, 당연히 A는 M, V로 운동했고요. B도 M, V로 운동했고요. 그렇고 이때 벽과 충돌해서 정지했고요. 정지했어요.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눈 떠, 얘들아.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MVG. 마이너스 MV 되겠지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얘도 마이너스 MVG야. 똑같지요? 그런데 문제에서 시간의 B가 A는 T0, B는 기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평균 힘의 B가 A는 F0, B는 3분의 1 F0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똑같은데, 얘들아. 빨리 씻고 와. 자,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되는 거고, 충격량의 B가 1대 1이잖아요. 됐니? 근데 시간의 B는 몰라. 근데 평균임의 B가 1대 3분의 1이래. 그럼 또 똑같아, 얘들아. 이 1은 1 곱하기 1인 거지. 다시 이 1은 몰라 곱하기 3분의 1. 몰라가 얼마야? 그치, 3.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1대 3이어야 되니까 3t0. 끝.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자, 그 다음 46번.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인 정지해 있는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한다.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10N의 일정한 힘을 받고요. 2초부터 3초까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20이 되었어요.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 바로 구하겠습니다. 이때 0초부터 2초까지 면적의 넓이 얼마야? 20. 그 다음 2초부터 3초까지 면적의 넓이 얼마야? 15. 그럼 0초부터 2초까지 충격량 20 받고 2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 15 받은 거야. 또는 0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은 총 35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기억번 물체가 가진 충격량의 크기는 0, 2초, 2, 3초 같다. 맞습니까? 아니요. 면적의 넓이가 20, 15 다르잖아요. 니은 봐.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2배이다. 얘들아, 1초일 때도 구하래. 1초일 때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초, 1초, 2초, 3초 나누어서 운동량 볼 거야. 정지에 있었으니까 0초일 때 운동량 얼마였어? 0이었지. 그리고 0초부터 1초까지 충격량 구해보자, 얘들아. 0초부터 1초까지는 충격량 얼마야? 0초부터 1초까지 충격량? 10. 그럼 0초부터 1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야? 10. 그럼 1초일 때 운동량 얼마라는 거야? 10. 될까? 다시 얘들아. 0초부터 2초까지는 충격량 얼마 받았다고요? 20.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 거야? 20. 그럼 2초일 때 운동량은 얼마인 거야?
20인 거야, 얘들아. 두 번 더 하면 돼. 알겠지? 아니면 1에서 2초까지 면적 구해서 10을 더하던가. 이해될까? 그럼 다시 마지막. 0초부터 3초까지 총 충격량은 얼마라 그랬지? 35라 그랬지. 그럼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35. 그럼 3초일 때 운동량 얼마야? 35. 또는 얘들아, 2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 얼마 받았어? 15. 그럼 2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15. 이렇게 구해도 돼. 될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봐. 2초일 때 운동량은 2초일 때 20, 1초일 때 10. 2배 맞아요. 디귿번 3초일 때 물체 속력 구하래. 얘들아 3초일 때 운동량이 얼만데? 35. 질량은 얼만데? 5야. 그럼 속도는 얼마야? 7. 그치 얘들아? 다시 이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 7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하는 마찰이면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니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얘들아 이번엔 그래프 달라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 나타내었습니다. 0초일 때 운동량은 4였고요. 그리고 4초일 때 운동량이 1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때 0초일 때 운동량 4였어? 4초일 때 운동량 10이었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4에서 10 됐으니까 6이지? 10 빼기 4니까 충격량도 6이지요.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운동량 충격량 6이고 시간은 몇 초야 얘들아? 지금 시간 몇 초야? 4초. 그치 4초지. 그럼 평균 힘도 찾을 수 있잖아. F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6 시간분의 충격량이니까 2분의 3 1.5. 자, 그럼 문제 기억번. 물체가 아니네. 4초일 때 A의 속력을 4초일 때 A의 운동량은 10이고요. 질량은 2kg이네요. 속도 얼마예요? 오, 맞아요. 얘들아 지금 운동량 나왔잖아. 10. 질량 나왔잖아. 2. 그럼 4초일 때 속도는 5겠지요. 니은번 F의 크기는 얼마다 얘들아? 힘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1.5. 디귿번 0초부터 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 얼마야 얘들아? 충격량 얼마야 얘들아? 구했는데? 6이야. 그냥 두 개 빼기만 하면 되잖아. 누가 여기서 힘들게 면적의 넓이를 구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 다음 49번 볼게요. 자, 49번. 그림은 막대를 이용해서 수평의 정지에 있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에서 평균임, 그 다음에 시간 나타냈대. 얘들아. 다에서 평균 힘이랑 시간이랑 다 나타냈으니까 얘네들 곱하면 뭐야? 힘 곱하기 시간 뭐야? 충격량이야. 자, 그럼 얘들아, 가에서 충격량 얼마야? F 0 T0. 나에서는 2 F 0 T0. 다에서는 2분의 1 F0 곱하기 2 T0니까 얼마? F0 T0. 이거 제로인데 이게 크게 들어갔네. 자, 그럼 얘들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전부 다 정지 있었지? 그러면 이때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지금 처음 운동량이 다 얼마라고? 정지니까 0. 그럼 이 값이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 다 0이니까 이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나중 운동량이야. 그럼 기억봐. 물체를 친 후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까? 운동량의 크기 서로 어떻다고? 같아요.
그 다음 니은번 막대로 물체를 치는 동안 물체가 막대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까? 네, 나는 EF0T0, 다는 F0T0. 가와 다를 이용하여서 구조용 에어매트의 충격 흡수 원리. 얘들아, 안전장치 원리는 뭐였어? 안전장치 원리는 I는 F 델타 T에서 이야기하자. 어떤 값이 일정하고요? 안전장치 원리에서. I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이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그치, 힘. F가 충격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그럼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시간을 길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와 다에서는 충격량은 똑같지. 그런데 시간이 누가 더 길어? 가요. 그럼 평균이면 누가 더 다요. 미안해, 다요. 그럼 평균이면 누가 더 작아? 다요. 시간이 길면 평균이 작아요. 괜찮아. 괜찮아. 될까요? 휴. 마지막. 50번. 그린 간에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A, 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하고 A, B는 EM, M이다.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충돌 시간은 1t, 2t고, 면적이 같대.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때 충격량이 A랑 B랑 서로 같다는 거야. 또는 뭐 1대 1이라는 거야. 될까요? 그런데 충돌하는 시간은 A는 얼마래? T, B는 얼마래? 2T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I 나왔고 델타 T 나왔으면 나 나머지 하나 뭐 구하고 싶을 것 같아? 어떤 식 써야 돼? F, 그렇지. 충격력 써야지. 그럼 다시 얘들아, 충격량이 1대 1이고 시간이 1대 2야. 그럼 평균이면 몇 대 몇이어야 되겠어? 그렇지. 2대 1이어야 돼. 또는 1은 1 곱하기 1, 1은 2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됩니다. 2대 1이라는 거야. 평균이면 A가 B의 2배라는 거야. 이거 안전장치 원리인 거잖아.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길수록 평균이면 작아진다. F는 작아진다. 충격력은 작아진다. 자, 그럼 기억번. 질량도 나와 있네, 얘들아. 이때 A는 질량이 EM이고요. B는 질량이 M입니다.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지했지. 그럼 A는 EM 곱하기 VA로 운동하다가 정지한 거고, B는 M 곱하기 VB로 운동하다가 정지한 거지요.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얘들아? EMVA. B는 얼마야? MVB.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이 두 값이 같은 거야. 그럼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속도비는 몇 대 몇이었겠구나? 1대 2였겠구나. 그래야지 같을 거지. 될까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봐. 벽과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 서로 같다. 맞습니까? 네,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 같으니까 충격량 I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같습니다. 충돌하기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1대 2라 그랬잖아. B가 A의 2배이다라고 해줘야지. 그 다음 디귿봐. 벽과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A가 B의 2배이다. 오케이. 얘들아, 과제 다 꺼내십시오. 지난주에 나눠드린 과제. 지난주 과제 다 했다, 손.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했다. 안 가져왔으면 무효. 지난주 과제 다 했다, 손. 나머지는 과제 아예 안 들고 왔다, 손. 왜 그래? 악마. 들어가서 보낼게. 얘들아, 과제 다 꺼내십시오. 과제 다 꺼내십시오. 이거 사이에 정답 있는 거 맞아? 정답 있는 거 맞아요. 우리 동상고 친구들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와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6월 30일 시험 준비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안 오고요. 대신에 언제 오는 거야?
7월 2일 목요일에 오는 거야. 얘들아 집 갔다 올 거야. 바로 올